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랜만에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기념으로 주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성과와 제가 보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지금 사이클에서 왜 관전자로 남기로 했는지, 갑자기 찾아온 포모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 개인 포트폴리오 목표 수익률은 7%였는데 지난 10월 10일에 그 7%를 달성, 10월 23일에는 9%에 도달하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날짜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현재까지 8에서 9% 범위에서 횡보하며 큰 흔들림 없이 잔고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월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과 4월에 한 차례 큰 조정이 있었고 그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이어온 모습입니다. 이는 실제로 4월 이후 미국 증시에 강한 반등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4월 저점 이후 약 15% 가까이 상승했고 S&P 500 역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게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 그 중에서도 SCHD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세와 펀더멘털을 고려해보면 단기 성과보다는 시간이 해결해줄 구간이라 판단해 매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하락은 펀더멘털이 아닌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됨에 따라 다시금 조정받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세력은 명확합니다. 바로 AI 관련 대형 기술주인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은 올해 들어 실적과 기대감을 모두 만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관찰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현재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 대비 과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퍼는 현재 40배를 상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는 35배 수준으로 S&P 500의 평균 퍼인 20배를 크게 넘긴 상황입니다. 사실상 2배에 근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놓쳤다는 감정보다 이 사이클에서 어떤 종목과 산업이 실제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영상을 오래 지켜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번 매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냈다가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려 원칙이 깨질까봐 지금은 차마 매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에 있어선 항상 소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유동성이 많을수록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금리는 아직 높고 실질 기업 이익이 성장세를 따라오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시장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 돌다리, 안전장치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 물이 빠질 때 어떤 종목이 남는가를 관찰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에 배당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크셔를 선택한 이유는 올해 4월 시장이 조정받을 때 버크셔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재 버크셔의 현금 비중은 역사상 최대치로 이는 워렌 버핏이 아직 시장이 싸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결국 버크셔는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점에 공감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큰 하락이 오지 않는다면 SCHD와 더불어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SGOV와 같은 미국 단기 채권을 통해 현금을 보관할까도 고민했는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도파민에 조금 녹아버린 저의 뇌가 거부했고 하락 리스크를 조금 더 감수하더라도 하락을 견뎌냈을 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약간 재밌는 점인데 현재 시장은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명확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로는 AI 빅테크들의 견조한 실적과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긴축 종료 등이 있고 반면 하락 위험 요소로는 밸류에이션 과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승도 하락도 모두 설명이 가능한 시장, 저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에서 확실한 요인만 골라봤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저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한미 협상 이후 환율의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매년 미국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더 받게 됩니다. 이를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약 5%씩 10년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풀어보면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둘째, 각국의 경기 방어를 위해 유동성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현재 버핏 지수는 약 170% 수준으로 이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와 거의 같은 구간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불확실한 점은 AI 산업의 실제 영업이익 실현 속도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출 성장이 굉장히 빠르지만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캐펙스 투자가 매우 커지고 있어 이익률이 얼마나 유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휘청거릴 수도 있을 정도로 대규모의 부채까지 끌어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기대만큼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은 저는 계속 상승하는 시장에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다 보니 앞서 보셨듯 올해 목표 수익률을 얻었음에도 최근 포모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머릿속에 있는 포모를 조금 내려놓고 기존의 투자 방식을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못한 걸 두고 친구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했고 저는 이번엔 놓쳤으니 인정하고 다음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매번 100% 잡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놓쳤더라도 제가 경험한 주식시장은 매년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 없는 저를 인정하고 이번 사이클에 타지 못했던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석하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좌의 우상향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투자 패턴을 이해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이대로 더 오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정리해보면 주가가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기에 억지로 올라타려 하기보다 AI가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거나 시장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한번 정리할 때 그때 다시 매수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나왔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지 않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기며 나아가는 게 저의 투자 스타일이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조급함이 아닌 근거로 투자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